네, 이번에는 과학도서 신간을 소개해드리는 사이언스 북카페 시간입니다. 오늘도 반디앤루니스 김여선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책 소개해 주실 거죠? 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자생하고 있는 야생화 100종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책 세미라로 보는 한국의 야생화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책에 나와 있는데 책이 굉장히 표지가 예쁩니다. 네. 야생화 도감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야생화의 생태와 성장 과정, 이용법, 그리고 재배법에 이르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식물화가가 그린 세미라를 통해 야생화의 세계를 예술적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정보 차원에서 본다면 생일화가 사진의 정밀함을 따라오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사실성과 객관성에 있어서는 사진이 갖는 신뢰도가 높으니까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사진은 하나의 고정된 시점밖에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피사체의 다양한 모습을 한 프레임에 담아내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네, 그럼 이런 사진과 구분되는 세밀화만의 어떤 장점이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세밀화는 사진기가 발전하기 전부터 식물의 특성을 기록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세밀화가 꽃을 보는 각도나 위치를 달리하면서 사진기가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그려낼 수 있는 이점을 지니기 때문인데요. 말 그대로 식물의 세세한 부분을 묘사하는 세밀화는 찰나를 이미지에 고정시키는 사진이 담지 못하는 식물의 특성을 보다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 식물학 사전에는 사진과 함께 이와 같은 세밀화를 등재하고 있고요. 네, 이 야생화를 오래 두고 본 사람의 시선이 카메라 렌즈보다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화가의 예술적 감각을 거쳐 만들어진 야생화 그림은 그것의 모양과 색채를 보는 것만으로 보는 이의 눈을 즐겁게 해주기도 하고요. 네, 요즘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고 있는데 이 책에 그려져 있는 세밀화를 통해서 이 봄에 느껴지는 꽃의 그런 느낌을 네. 조금 더 앞당겨서 느껴볼 수 있겠어요? 네,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 야생화는 꽃이 피는 계절에 따라 크게 봄, 여름, 가을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특히 일반적인 개화기인 봄과 여름에 노랗고 빨갛게 피어나는 다양한 종류의 야생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봄에 피는 야생화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금낭화, 깽깽이풀, 노루기, 돌단풍, 동이나물, 둥글레, 매발톱꽃, 민들레, 복수초, 붓꽃, 앵초, 얼레지, 작약, 제비꽃, 진달래, 할미꽃 등 낯익은 이름들도 눈에 띄는가 하면 이름만으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낯선 꽃들도 많습니다. 네, 제가 작약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 봄에 피는 야생화였군요. 네. 또 차로 즐겨 마셨던 둥글레 꽃도 야생화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잎과 잎맥, 꽃의 둥근 생김새 때문에 둥글레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식물은 현재 건강차로 널리 판매되고 있는데요. 이 책을 통해 알고 보니 식용뿐 아니라 약용, 관상용으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계량종인 무늬잎 둥글레는 정원의 화초로 많이 재배되고 3월에서 5월에 나는 어린 싹과 잎은 나물, 국거리 등으로 뿌리는 아무 때나 채취해서 식용하며 뿌리 줄기는 한방에서 옥죽이라고 하여 자양강장, 당뇨 치료 등에 이용된다고요. 네, 그럼 다른 계절에 피는 꽃들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에는 여름에 피는 야생화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누구나 익숙해할 만한 강아지풀, 곰치로부터 시작해 꽃창포, 꽈리, 더덕, 도라지, 마타리, 비비추, 상사화, 엉겅퀴, 연꽃, 원추리, 의아리, 이질풀, 쪽, 페랭이꽃, 해당화 등 여름에는 봄보다 더 많은 꽃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름들 중에 쪽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군요. 네, 청명한 가을 하늘을 두고 쪽빛이라고 표현하는 걸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나음을 비유하는 청출어람이라는 고사성어도 있고요. 이처럼 예로부터 쪽은 그 잎으로 남색을 내는 데 애용된 염료식물입니다. 중국이 실제 원산지였으나 오랫동안 우리 토양에 적응해 토착화된 토종식물이라고 하고요. 꽃은 8월에서 9월에 가지 끝 이상 모양 꽃차례에 분홍색으로 자잘하게 피는 특징을 보입니다. 네, 그럼 쪽은 대체로 염료로만 쓰이는 건가요? 아니요, 쪽 역시 약으로도 이용됩니다. 쪽잎을 우려낸 물에 석회를 넣어 만든 것을 청대,
그 침전물을 남전이라고 하는데 청대는 폐열에 의한 기침과 가래, 고열로 인한 소화 경풍에 쓰고 열을 내리고 독을 푸는 효과가 있어 피부 발진이나 각형 등에 처방하며 쪽의 열매인 남실은 인후통, 발진, 종독을 제거하는 데 이용한다고 합니다. 저자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의 야생화가 약용으로 쓰이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유용한 야생화의 성분은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생성한 2차 대사물질이라고 하고요. 네. 그러고 보면 자연이 알아서 하는 일은 정말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인간이 인위적으로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요. 이 책의 주인공인 야생화 중에도 사람들의 무관심과 산업 발달에 따른 자생지 파괴로 멸종 위기에 직면한 것들도 있다고 하니까요. 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반디앤루이스 김여선 씨와 함께 세밀화로 보는 한국의 야생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